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오른쪽으로만 걷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된 걸까요? 전 세계를 누비며 다양한 현장을 기록하는 미국인 기자 에바는 최근 몇 년 사이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교통과 도시 문화에 대한 취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는 인도의 수도 델리 중심가에서 교차로를 건널 때마다 자동차와 리어카가 뒤엉킨 채 방향도 없이 밀고 나가는 아수라장을 마주했고, 신호는 있으나 지키는 사람은 거의 없는 풍경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진 취재는 동남아시아로 이어졌습니다. 베트남 호치민 시내의 도심대로를 달리는 수천 대의 오토바이는 인도와 도로의 경계를 무시한 채 사람과 차량 사이를 요리조리 피해가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신호등이 있어도 대부분은 참고용에 불과했고 심지어 보행자용. 인도 위까지 오토바이가 점령한 채 달리고 있어 에바는 걷는 것조차 공포스럽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다시 중국 상하이로 향했지만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혼잡한 지하철역 출입구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기보다는 서로를 밀치며 먼저 탑승하려는 모습이 반복되었고, 어르신이나 장애인이 곁에 있어도 누구 하나 먼저 양보하는 모습을 보기 어려웠습니다. 고국인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뉴욕 지하철에서는 교통약자를 위한 좌석이 있으나 그 의미를 존중하는 이는 드물었고, 대중교통 내 위생 상태는 열악하며 환기조차 되지 않는 공간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거나 음식을 먹는 풍경은 일상처럼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에바는 이런 환경에 익숙해진 채 세계의 도시란 본래 무질서한 공간이라고 생각하며 다음 취재지였던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서 자신이 믿어온 모든 기준이 뒤흔들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서울에 도착한 에바는 공항철도를 타고 도심으로 이동하던 중 인천국제공항역 승강장에서 마주한 풍경에 잠시 멈춰 서게 되었습니다. 열차가 도착하기 전 플랫폼에는 한 줄로 정돈된 사람들이 고요하게 서 있었고, 누구도 앞서려 하지 않았으며 스마트폰을 바라보거나 책을 읽으며 차분히 기다리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열차가 도착하자 모두가 자연스럽게 양옆으로 비켜섰고, 먼저 내리는 승객을 기다린 뒤 질서 있게 승차하는 모습은 에반에게 다소 생소하게 느껴졌습니다. 이후 그는 서울 시내로 이동하며 또 한 번 놀라움을 느끼게 됩니다. 시청역 지하보도를 지나던 중 갑자기 밀려드는 출근 인파 속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무언의 약속이라도 한 듯 오른쪽으로만 걷고 있었고, 왼쪽은 빠르게 이동하는 사람들을 위해 비워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경고하거나 지적하지 않지만 모두가 그 원칙을 자연스럽게 지키고 있었고, 그 흐름은 전혀 어긋남 없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반이 묵는 호텔 로비에서 승강장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문이 열리자 자연스럽게 양옆으로 물러서며 먼저 내리는 사람들을 향한 통로를 만들어 주었고, 휠체어나 유모차를 이용하는 이들에게는 먼저 타거나 내릴 수 있도록 비켜주는 배려가 무척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서울역 환승 구간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노란 점자블록 위에 아무도 서 있지 않은 장면이었습니다. 많은 인파가 이동하는 복잡한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공간만은 텅 비어 있었고, 아무런 표시나 통제 없이 시민들이 알아서 그 구역을 피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머릿속으로 여러 번 되뇌었습니다. 아무도 소리내어 지시하지 않지만 모두가 알고 있는 규칙이라는 사실은 단순한 교육의 결과라기보다는 오랜 시간에 걸쳐 체화된 문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도시에는 법이 아닌 배려가 질서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에바는 한국의 질서의식을 단순한 사회적 특성이 아니라 중요한 취재 주제로 삼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에바는 서울에 머무는 동안 한국의 질서 문화가 단순한 우연이나 일회성, 행동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장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종각역 부근의 버스 정류장을 찾은 그는 출근길, 시민들이 정해진 승차선 위에 자연스럽게 줄을 서 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들은 좁은 인도 위에서도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일정 간격을 유지한 채 조용히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고, 노선 번호가 다른 버스가 정차해도 줄이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홍대 입구역의 지하철 출입구 앞에서는 젊은 대학생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뒤섞여 있었지만 모두가 같은 규칙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계단 오른쪽으로 걷는 흐름은 전혀 어긋나지 않았고, 누군가 급히 이동해야 할 경우 왼쪽 공간을 통해 자연스럽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사람들은 눈을 마주치거나 몸짓으로 신호하지 않아도 이미 체계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고, 그는 이 도시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작동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광화문 인근의 식당가로 이동하였습니다. 직장인들이 몰리는 피크타임이었지만 식당 입구에서는 번호표를 뽑고 대기 순서를 지키는 모습이 당연한 풍경처럼 펼쳐졌습니다.
에바는 사람들이 줄을 서는 일에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게 되었고, 이는 단지 기다림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함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된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서울숲 공원으로 이동한 그는 유모차를 끄는 부모와 자전거를 타는 아이들이 서로 방해되지 않도록 경로를 나누어 이동하는 모습을 보며 이 질서가 일상 근반에 뿌리 내렸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신호를 지키며 길을 건넜고 보호자는 인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새 한국 사회의 질서 문화가 단순히 규칙을 지킨다는 개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배려의 흐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누가 감시하지 않아도 스스로 지키는 이 원칙은 불편함을 줄이기 위한 수단을 넘어서 공동체의 조화를 위한 생활 방식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에바는 이 도시의 움직임을 기록하는 것이 곧 미래 도시의 가능성을 담는 작업이라 판단하고 본격적인 다큐멘터리 제작을 준비하게 됩니다. 에바는 한국 사회의 질서 문화가 단순히 도시 시스템이나 제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는 이를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 현지인의 시선을 듣고자 했고, 서울대학교에서 도시공학을 연구하는 교수와의 인터뷰를 요청하였습니다. 교수는 한국의 질서의식은 정부의 강제나 법적 의무보다는 일상에서 반복된 사회적 훈련과 교육의 결과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시절부터 줄을 서는 습관을 철저히 익히고 이를 놀이처럼 받아들이는 교육이 사회 전반으로 이어지며 공동체 중심 사고를 형성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에바는 교육 현장을 직접 보기 위해 초등학교 인근의 학교 시간에 맞춰 방문하였습니다. 교문 앞에는 학부모들이 조용히 대기하고 있었고 학생들은 인도를 따라 두 줄로 정돈되어 걷고 있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는 손을 들고 신호가 바뀔 때까지 기다리는 모습을 본 그는 이 나라의 질서는 습득이 아닌 내면화된 습관이라는 점을 실감하게 됩니다. 또한 그는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리고 있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찾아가 일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교통 캠페인 활동을 관찰하였습니다. 그곳에서는 고등학생부터 퇴직한 어르신까지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봉사자로 참여하고 있었고, 이들은 스스로 교통약자를 위한 안내 도우미 역할을 수행하며 시민의식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에바는 이 장면들을 통해 한국의 질서는 단지 대중 앞에서 지켜야 하는 체면이 아니라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이의 편의를 위한 상호 존중이라는 개념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로 위에서의 양보뿐 아니라 공공장소에서의 소음 자제나 대기 질서까지 배려는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고, 이는 법이나 벌금이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만들어낸 공감과 신뢰의 문화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기록한 인터뷰 자료와 현장 사진을 다시 정리하며 자신이 보고 있는 이 도시의 모습이 세계 다른 도시들에 비해 얼마나 다르고 진보적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단지 교통이나 대중시설에서의 풍경이 아니라 시민정신의 깊이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사회학이라는 판단을 하게 된 에바는 한국이라는 공간이 가진 문화적 성숙도에 진심으로 감탄하게 됩니다. 일정이 끝나고 미국으로 돌아온 에바는 귀국 직후 자신이 익숙하게 살아왔던 도시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뉴욕의 아침 출근길은 여전히 혼잡했고 지하철역에서는 질서 없이 밀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서로 어깨를 부딪히며 올라타고 있었습니다. 지하철 내부는 소란스러웠고 일부 승객은 이어폰 없이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시청하고 있었으며 어린아이나 노약자가 곁에 있어도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은 쉽게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공공장소에서 배려라는 단어를 찾기 어려운 이 도시의 분위기를 체감하며 한국에서 느꼈던 감동과 큰 차이를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휠체어를 밀고 있는 노인이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승객들은 무심히 지나쳐갔고 운전자는 별다른 조치 없이 출발해버렸습니다. 그는 무기력한 눈빛으로 뒤를 돌아보았고 에바는 그 장면을 보고 가슴 한켠이 무거워졌습니다. 도시 곳곳의 환경도 쾌적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지하철역 계단에는 쓰레기와 먼지가 쌓여 있었고 환기되지 않은 공기 속에서 숨을 쉬는 것이 불쾌하게 느껴졌습니다. 공공화장실은 시설이 낡고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위생 상태에 대한 불안이 컸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매일 마주했던 정돈된 대중공간과 철저하게 관리된 청결함이 단순한 행정의 문제가 아닌 시민과 시스템이 함께 만든 결과였다는 점을 되새기게 됩니다. 이후 에바는 한 지역 도서관에서 교통문화에 관한 강연을 취재하게 되었고 미국의 대중교통 시스템과 시민의식을 주제로 한 패널 토론을 지켜보았습니다. 패널 중 한 명은 자유를 강조하며 지나친 규칙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였고 일부 참석자들은 이에 동조했습니다. 그러나 에바는 오히려 그 자유가 타인의 불편을 감수하지 않는 방식으로 변질되었고 결국 공공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취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문득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과연 질서를 지키는 일이 정말 억압일까? 오히려 타인을 배려하고 조화를 이루는 일이야말로 더 나은 자유를 만드는 방법이 아닐까? 에반의 마음속에는 한국에서 경험한 그 평온하고 배려 깊은 질서의 풍경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억에 남는 장면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기준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귀국 후 일상으로 돌아온 에반은 미국의 무질서한 교통, 환경과 시민의식의 빈틈을 한국과 비교하며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는 단순히 감탄만으로 끝날 한국의 질서 문화가 아니라 그것을 직접 소개하고 전할 방법을 찾고자 결심합니다. 소속된 지역 방송국에서는 일상 속 문제를 조명하는 다큐멘터리 코너를 운영하고 있었고, 에반은 이 기회를 통해 한국에서 보고 경험한 질서 문화의 본질을 조명하는 기획안을 제출합니다. 제목은 서울 지하철에서 배운 문명으로 정해졌습니다. 에반은 먼저 한국에서 촬영해 두었던 영상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 승강장에서 정돈된 줄을 선 시민들의 모습, 승차 시에 자연스럽게 양보하며 이동하는 사람들 점자블록 위를 비워둔 채 이동하는 군중의 흐름, 그리고 오른쪽 걷기 원칙을 지키는 지하보도, 인파까지 하나하나 편집하여 영상에 담았습니다. 그는 이 모든 장면에 설명 자막을 덧붙이고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과 시민의 질서의식이 어떻게 함께 작동하고 있는지를 정리하여 내레이션 원고를 작성하였습니다. 방송은 지역 채널을 통해 금요일 저녁 황금 시간대에 방영되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큰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시청자 게시판에는 놀랍다는 반응이 이어졌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처음으로 호기심을 갖게 되었다는 시청자들의 의견도 줄을 이었습니다. 특히 노약자나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사회적 시스템과 시민들의 자발적 행동에 감동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방송 이후 지역 커뮤니티 포럼과 SNS를 중심으로 한국의 질서 문화를 소개한 클립이 확산되기 시작했고, 한 중학교에서는 에반의 영상을 시청자료로 활용해 교내 토론 수업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작은 규모의 지역 방송이었지만 반향은 점차 커졌고, 방송국 내부에서도 후속편 제작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에반은 자신이 한 일이 단지 외국 문화를 소개하는 차원을 넘어 사람들에게 스스로의 일상을 돌아보게 만들었다는 사실에 깊은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그는 단순한 기자가 아니라 변화를 전파하는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더 분명하게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실제로 미국 사회 안에 뿌리내릴 수 있을지 시험해 보기로 결심합니다. 방송이 나간 이후 에반은 단순한 감동을 넘어서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변화를 만들고자 결심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를 찾아가 질서 문화 확산을 위한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제안하였고, 마을 이장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함께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시도한 것은 버스 정류장 환경 개선이었습니다. 기존에는 승차 질서가 따로 존재하지 않았고, 출근 시간마다 승객들이 좁은 공간에서 엉켜 서로 밀치며 탑승하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졌습니다. 에반은 지역 행정기관과 협력해 바닥에 노란색과 하늘색의 구획선을 그려 시각적으로 줄 서기를 유도하는 승차 안내라인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노약자와 장애인을 위한 배려존을 표기하고 승차 순서에 대한 안내판을 정비하였습니다. 정류장에는 캠페인 안내 팻말과 함께 배려는 기다림에서 시작됩니다라는 문구를 담은 포스터가 붙여졌고,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 주민들에게 질서 있는 탑승 방법을 설명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주민들도 점차 달라진 정류장 분위기에 익숙해지기 시작했고, 일부는 자발적으로 줄을 유지하는 역할을 맡아 다른 이들을 안내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변화는 지역 상점가로 확산되었습니다. 에반은 상점 주인들과 협의하여 계산대 앞에 양보줄을 만들고 손님들이 자연스럽게 순서를 지킬 수 있도록 바닥에 안내 화살표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유모차나 휠체어 이용자들이 매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입구에 임시 경사로를 놓는 작업도 병행하였습니다. 소소한 변화였지만 상점 주인들과 손님 모두에게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고, 지역 상인회는 이를 마을 전체로 확대해보자는 논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에반은 커뮤니티 센터에서 질서문화 강연회를 개최하였고, 영상과 사진을 활용하여 한국에서의 경험과 그 문화가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상세히 소개하였습니다. 강연 후 이어진 주민 토론에서는 나이와 직업을 막론하고 다양한 의견이 오갔고, 모두가 더 나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곳곳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이어졌고, 에반은 그 과정을 카메라에 담기 시작하였습니다. 한국의 문화가 단순히 모방이 아닌 자발적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한 새로운 여정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몇 개월이 흐른 뒤 에반의 마을에는 작지만 분명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전까지는 무질서와 불편함이 당연하게 여겨졌던 공간에서 배려와 질서가 자연스럽게 정착되고 있었고, 주민들은 그 차이를 스스로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출근 시간대 버스 정류장에서는 이제 누구도 밀치지 않고 조용히 줄을 서기 시작하였고, 노약자나 장애인이 도착하면 자연스럽게 앞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이 흔하게 목격되었습니다. 안내선 위에 질서 있게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한때는 어색했던 풍경이었지만 이제는 마을의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도 달라진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초등학생들은 먼저 신호를 기다리며 손을 들고 길을 건넜고, 학부모들은 차량을 멈추고 아이들의 이동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광경을 바라보던 한 노인은 어린 시절의 마을과 비교하며 지금의 질서 있는 분위기가 얼마나 고마운지 이야기하였고, 주민들은 함께 웃으며 공감하였습니다. 상점가에서도 변화는 이어졌습니다. 계산대 앞의 양보줄은 이제 모두가 익숙하게 따르고 있었고, 점원들은 손님들에게 먼저 양보한 행동에 대해 감사의 말을 건넸습니다. 특히 유모차를 끄는 부모들이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손님들도 부담 없이 상점에 드나들 수 있게 되면서 마을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간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지역신문은 이를 배려가 만드는 마을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보도하였고, 인터뷰에 응한 주민들은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 단 한 편의 다큐멘터리였다는 사실을 전하며 에반의 이름을 언급하였습니다. 방송국에서는 후속편 요청이 쏟아졌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외부에서도 마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일부 다른 지역에서는 같은 모델을 도입하고자 방문조사까지 이어졌고, 이 작은 동네는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떠오르게 됩니다. 에반은 마을의 변화 과정을 하나하나 기록하며 가장 중요했던 건 제도가 아닌 사람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그는 혼자 힘으로는 만들 수 없었던 이 변화를 함께 이뤄낸 주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느꼈고, 이 경험이야말로 기자로서 가장 보람 있는 순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마을은 하나의 상징이 되었고, 배려와 질서를 실천하는 공동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몇 달 후 에반은 다시 한국을 찾게 됩니다. 그는 카메라와 노트북을 들고 서울역에 도착하였고, 처음 한국을 방문했던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천천히 지하철 플랫폼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여전히 조용히 줄을 서서 열차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있었고, 누군가는 노란 점자블록을 피해 자리를 옮기고 있었으며, 누군가는 유모차를 든 부모에게 길을 내어주고 있었습니다. 변함없는 질서와 배려의 풍경은 에반에게 다시 한번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는 이 장면들을 새로운 시선으로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그가 살아온 마을에서 실천했던 변화를 되짚으며 다시 이곳의 원형을 따라가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에반은 서울의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공원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 등을 천천히 걸으며 마치 과거의 자신에게 돌아가는 듯한 심정으로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그는 이번 다큐멘터리의 제목을 질서가 만든 기적이라 정하고, 미국 작은 마을의 변화를 한국의 원형 문화와 나란히 소개하는 형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화면은 한국의 정돈된 지하철 플랫폼과 미국의 달라진 버스 정류장을 교차로 보여주었고, 서울의 질서 있는 인도 위를 걷는 시민들과 미국 마을의 배려줄을 선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었습니다. 영상 중반에는 에반의 마을에서 열린 커뮤니티 회의 장면이 삽입되었고, 그곳에서는 주민들이 서로의 불편을 나누고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질서를 일상 속에 녹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이 작은 문화가 국경을 넘어 또 하나의 공동체를 변화시켰다는 사실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기에 충분했습니다.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장면은 다시 서울 지하철 플랫폼으로 돌아옵니다. 저녁 무렵의 분주한 시간에도 시민들은 여전히 정해진 선 위에 조용히 서 있었고, 열차가 도착하자 먼저 내리는 승객을 기다린 후 차례대로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위에는 에반이 직접 쓴 문장이 천천히 흐릅니다. 질서는 강요된 규칙이 아닙니다. 질서는 타인을 향한 존중입니다. 존중이 반복되면 배려가 되고, 배려가 모이면 공동체가 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 결국 우리 모두를 더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에반은 영상을 마무리하며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가치를 마음속에 되새깁니다. 그것은 기술이나 제도가 아니라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만들어낸 사회야말로 진짜 문명이라는 확신과 함께 에반은 다시 카메라를 내려놓습니다. 상을 바꾸는 건 거대한 제도가 아니라 작은 배려의 반복입니다. 누군가의 질서 있는 한 걸음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됩니다. 그 시작이 한국에서였다는 사실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울림이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이 더 큰 희망이 됩니다. 당신이 기억하는 한국의 질서 문화는 어떤 모습인가요?
혹은 당신의 지역에서 꼭 바뀌었으면 하는 모습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작은 공감이 또 다른 변화의 씨앗이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감동이 방울방울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